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 오늘은 아무 질문 챌린지라고 하여 질의응답을 준비를 해봤어요. 이거는 유튜브에서 받은 만년필이고요. 이걸로 이 몰스킨에 그림을 그리면서 한번 답변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또한 유튜브에서 받았어요. 오, 안에가 완벽한 백지예요. 우선 저는 질문을 유튜브 커뮤니티, 인스타그램 댓글, 그리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서 받았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전부를 하기에는 지금 질문이 한 800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전부 다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좋아요가 많거나 조금 제 눈에 띄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답변을 해볼게요. 첫 번째 질문. 코딱지 팔 때 검지를 선호하시나요? 소지를 선호하시나요? 이거에 대해서 되게 뭘까 했는데 좋아요가 지금 290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을 그리며 친구들과 함께 그린 적은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입시미술학원 다닐 때도 친구들과 그렸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나 뭐 이럴 때 중학교 때 이럴 때도 항상 그림을 그리는 친구들이 곁에 있었어요. 그래서 뭐 서로 그림을 주기도 하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뭐 하면서 같이 그림을 격려하면서 그렸습니다. 그리고 미술에 대해 비판을 받을 때 소중히 간직하나요? 아니면 화만 나나요? 저는 두 가지입니다. 그게 맞는 비판이라고 생각이 들 때는 화가 나지만 참고요. 그게 영 아니다 싶을 때는 무시를 합니다. 그런 편이에요. 직업이 뭔가요? 구체적으로라고 괄호로 써주셨는데 저의 직업은 디자이너입니다. 저는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패키지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일의 고정화에 대해서 궁금해요. 어떤 작가가 그림 컨셉, 스타일이 2개 이상이라면 그리고 그 작가가 자신의 그림을 통해 소득을 얻고 싶다면 한 가지 컨셉을 고집해야 하나요? 이 고민을 하시는 이유를 뭔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뭔가 한 고정된 스타일로 인지를 하는 게 보통 쉬운데 내가 여러 가지를 갖고 있으면 많이 헷갈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개를 가지면 안 되냐라는 질문이 요지인 것 같은데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여주고 싶은 용 그림이 따로 있을 수는 있고요. 혹은 내가 이제 나 혼자 재미로 그리는 그림이 있을 수는 있겠죠. 저는 이거 2개를 따로 운용을 하고 있고 이런 보여주기 용이 조금 더 단단하고 정돈되어 있어야 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에 집중하느라고 이거에 소홀히 하는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만 하다 보면 일단 재미도 없어지고 한 스타일에 매몰이 되고요. 사람들은 생각보다 나의 그런 한 가지 모습에 대해서 처음엔 신선해할 수 있어도 나중엔 질려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여기에서 갈고 닦은 걸 조금씩 첨가하면서 이런 모습까지 같이 2개 다 할 수 있는 게 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 이렇게 하는 게 뭐 저는 그래요. 저는 이런 방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최근 영상에서 다독은 아니지만 한 달에 한두 권 정도는 읽는다고 하셨는데 책을 고르는 기준이 무엇이고 책을 읽을 때마다 빌려서 보나요? 사서 보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책을 사서 보는 편이고 이북을 굉장히 선호를 합니다. 빌려보지 않는 이유는 도서관에 가기 귀찮은 것도 있고 도서관에 제가 원하는 책이 없을 때도 있고 도서관에 있는 책이 조금 오래되어서 그거를 만지는 게 찝찝한 것도 있고 이유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북은 제가 당장 살 수 있고 어디서든 핸드폰이든 패드든 이북 리더기든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북을 선호하고 제가 고르는 기준은 제가 지금 궁금한 거, 가장 관심 있는 거. 요즘에는 이제 돈을 벌고 이런 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뭐 부의 추월차선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께 추천하고 싶습니다. 영화는 좀 그런 예술영화제에서 상 받은 걸 좋아해요. 정말 옛날 사람이죠. 그리고 드라마는 거의 안 좋아해요. 그리고 소설도 많이 읽지 않는 편입니다. 명작이라고 하면 뭐 명작은 아니어도 여러분이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소설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존재의 3가지 거짓말. 이거 책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의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다음 질문. 그림 하나를 계속 붙잡고 그리다가 너무 성에 안 차고 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 과감하게 포기하시나요? 아니면 어설프게라도 완성하시는 편인가요?
그게 이제 초반이야. 초반에 막 이만큼 그렸을 때 별로다 하면은 포기를 하고요. 그게 막 이만큼 그렸는데 이 부분이 삐끗이 났다. 이러면 그래도 완성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안 될 것 같으면은 빨리 돌아서고, 하다가 마지막에 안 되는 거는 붙잡고 이렇게 애를 쓰는 편입니다. 그림뿐만이 아니라 일을 하거나 뭐 매사의 태도가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디자이너가 꿈인데 어떤 그림을 그리면 디자이너가 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 거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뭐 본인이 그리고 싶은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뭐 되게 이렇게 딱딱한 느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엄청 유연하고 자유로운 느낌일 수도 있죠. 디자인에서도 이렇게 정형화되거나 혹은 그리드를 맞춰서 하는 사람이 있고, 굉장히 프리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에 맞는 그림을 연습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질문도 해주셨어요. 디자이너의 월급이 얼마나 되는가? 이거는 제가 알기로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초봉이 한 정말 많이 안 주는 데는 이제는 최저 시급 때문에 2천만 원, 초봉 2천만 원 기준으로 끝은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잘하면 더 많은 걸로, 그냥 개인 역량에 따라 달려있어요. 학원을 다니지 않고 독학으로도 이현님처럼 잘 그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제가 사실 드릴 수 있는 답변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저는 학원을 그려서 결국에 이렇게 된 사람이라, 학원을 안 다니고 제가 이렇게 그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절대 못하죠. 근데 학원을 다니지 않았지만 저보다 잘 그리는 사람을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런 게 뭐 답변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11번 연님 MBTI가 궁금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는데, 네, 저는 외향적이고, 그리고 경험을 굉장히 중시하고, 그리고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편이고, 계획을 많이 세우는 ESTJ 유형입니다. 다음 질문은 우울감 때문에 집중력도 떨어지고 암기력도 떨어지고 전체적인 학습 능력과 업무 능력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고 느낄 때 이현님은 어떤 방식으로 앞으로 나아가실 것 같나요? 저는 살아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슬픈 질문인데 제가 그 심정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방금 전까지 그랬거든요. 저는 이런 순간이 하루에 거의 한 10번씩 있어요. 되게 와, 나 그냥 진짜 이 지구에서 용량 차지하고 있는 것 같다 하면서 엄청 우울하고 뭐 그런 기분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뭐 이게 정답은 아니고, 저의 경우 얼마나 우울할 수 있는지 보자 하면서 거의 밑바닥까지 가는 편이에요. 정말 밑바닥을 치면 내려갈 데가 없어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땅속에 파묻히는 편입니다. 이현님은 좋아하시는 분이 있나요? 좋아하는 사람이야 많이 있죠. 좋아하는 사람은 항상 있죠. 근데 이제 그게 혹시 연애에 관한 거라면 지금은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삶의 가치관이나 삶을 대하는 태도가 정립이 잘 되신 것 같아요. 저는 40대인데도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부럽더라고요. 영상에 나오는 철학적인 주제대란 생각들을 정리하셔서 자기 것으로 만들게 된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써요. 일기를 쓰다 보면 되게 온갖 찌질한 저의 생각을 다 끄집어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예전에는 종이에 내놓는 게 너무 부끄러웠죠.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근데 나중에 이거를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돼요. 일기를 쓰다 보면 생각을 어쩔 수 없이 많이 거듭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깊어질 수밖에 없고, 남들이 별로 궁금해하지 않는 걸 좀 궁금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 다다른 생각은 인생이, 그리고 사람이 모든 게 되게 별거가 없구나, 다 똑같구나 라는 생각에 저는 조금 결론을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끼는 걸 거진 다른 사람들도 비슷하게 느끼고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나누기 시작했고, 뭐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다음, 이현님처럼 패션 드로잉 같은 그림체로 그림을 스피디하게 슥슥 그리고 싶은데 인물의 자세와 비율 등 세세한 것들을 어떻게 공부하고 그려야 할지 궁금해요. 먼저 똑바로 그리는 법을 연습해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런 정육면체나 원기둥이나 원뿔이나 구나 이런 친구들을 공부를 해야
사람도 그릴 수 있어요. 사람은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이언님에게 생긴 변화나 혹은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영향을 받으셨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긍정적인 거는 되게 든든한 마음을 갖게 됐어요. 나를 많은 사람들이 조금 이해해주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방식을 응원받고 있는 느낌이라 되게 좋았어요. 항상 혼자 그린다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런 거를 함께 해주시고 봐주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엄청 든든하고 외로움이 많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좋았고, 안 좋은 점은 안 좋은 점? 글쎄요, 별로 안 좋은 점이 저는 크게 안 느끼는 것 같아요. 있기야 있죠. 뭐 가끔씩의 악플이 있고 시간이 되게 적다 이런 거는 있는데, 시간이 적다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제게 주어진 시간은 항상 24시간이거든요. 그거를 제가 살고 싶은 방식대로 사는 거니까 나쁘지 않아요. 그냥 덧없이 살던 거를 뭔가 의미 있는 행동으로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큰 단점은 저는 아직까지는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현님이 올리신 영상을 보다 보니까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책을 많이 읽고 싶은데 막상 읽으려고 하면 읽던 곳을 계속 읽고 있고, 전 읽는 속도도 느려서 제 자신도 답답하고 그러다 보니 쉽게 지루해지고 책에 집중을 못하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집중해서 책을 잘 읽을 수 있을까요? 저는 짧은 시간 본다. 짧은 시간, 그러니까 출퇴근할 때 독서를 하고요. 그때 보면은 그렇게 감질나고 재밌어요. 그리고 쉬운 책을 봅니다. 정말 쉬워서 되게 재밌고 읽고 싶은 책. 그런 것부터 읽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거 읽으면 좋대 하는 거 말고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읽고 싶은 책. 그런 책 위주로 읽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거듭하다 보면 문장이 빨리 읽히고 책 읽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토마토. 토마토, 마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음식. 왜냐면은 토를 먹으면 감염될 수도 있잖아요. 세균 같은 거에. 이현님이 좋아하는 작가는 누구인가요? 되게 부끄러운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없습니다. 딱 한 명을 이렇게 해서 좋아하진 않고, 저는 그냥 여러 느낌들을 좋아해서 그게 한 사람에 그치지는 않아요. 좋아하는 작가가 없어요. 이현님이 생각하기에 디자이너가 갖춰야 할 자세와 디자이너에게 가장 필요한 능력은 무엇일까요? 저는 센스라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이 돼요. 저는 소통 능력도 센스라고 생각을 해요. 디자이너인데 정말 그냥 독불장군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자기를 위해 디자인을 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은 여러 사람에게 쓰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본적인 소통 능력이 되게 적으면 남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나중에는 결국 모르게 되더라고요. 내 디자인의 그런 자부심도 중요하지만 남의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러니까 소셜 스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성이 되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브랜딩, 그러니까 자기를 어떤 식으로 어필하는지 그런 방법도 중요한 것 같고, 자기 스타일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도 정말 디자이너로서 갖고 있으면 너무 좋은 능력이죠. 이것도 센스의 영역이고, 책임감, 이거는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겠죠. 시간을 엄수하거나 제품의 퀄리티를 책임지거나, 그리고 사후 대처를 어떻게 해주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안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도 디자이너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거를 갖고 있는 게 결국 센스겠죠. 뭐 이거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막 입시 디자인을 시작하는데 어떤 마음가짐이 가장 도움이 될까요? 쟤도 했으니 나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무 이 입시 미술이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입시 미술을 결국 해냈잖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해냈다는 건 이게 힘들긴 해도, 물론 안 힘든 건 아니에요. 힘들긴 해도 할 수는 있는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거를 기억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라도 해야 조금 마음속에서 부담을 좀 덜 갖죠. 부담을 덜 가져야 싸울 때 조금 더 기력이 있고요.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되게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필요한 그런 아이기도 해요. 제가 별로 게으른 거를 못 참거든요. 그래서 여유가 없어서 게으름과 여유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거를 여유로 느껴서 게으름으로 인한 어떤 피해나 나에게
손해 같은 게 생기지 않으면은 저는 도움이 되는 것 같고, 이게 나에게 뭔가 해를 끼치거나 나를 나약하게 만들거나 내 과업을 마치지 못하게 한다면 게으름이 되겠죠. 이거의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너무 없는 삶은 정말 퍽퍽한 그런 닭가슴살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언님. 저는 중2 학생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울증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 그림은 괴로운 생각들을 멈출 수 있는 일종의 피난처이자 회복제였습니다. 근데 주변의 미술 선생님과 학교 선생님께서 모두 입시를 좀 권하시나 봐요. 입시를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돼서 하는 거가 될까봐 두려운 감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는 거고, 원한다? 그러면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입시 미술이라는 난관을 거쳐서라도 뭔가 미대 나온 사람이라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타이틀이에요.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는. 그거를 얻고 싶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취미로서의 그림을 너무 지금이 되게 좋다, 이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 하면 안 하는 거죠. 특히나 중2면은 정말 시간이 아직 많거든요. 고민을 천천히 하세요. 미술학원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어떤 선택을 해도 잃는 거는 없어요. 다 내가 선택한 거지, 다 내가 얻기 위해 선택한 거지, 뭐를 잃는 거는 아니에요. 이현님이 영감받았거나 인상 깊었던 혹은 좋아하는 영화가 궁금해요. 좋아하는 영화. 분위기를 되게 또 중시해요. 렛민 스웨덴판이 정말 좋았고요. 블레이드 러너 2 정말 좋아합니다. 나머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매드맥스 진짜 좋아합니다. 매드맥스는 영화관에서만 한 3-4번 본 것 같아요. 영화적 완성도와 영상미를 되게 둘 다 중요시해서 퀄리티 높고 그런 거 좋아해요. 막 예산 많이 들고 이런 거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걱정으로 밤을 지새울 때가 굉장히 많은데 이현님도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못 이루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럴 땐 어떻게 생각하면서 주무셨나요? 그럴 때는 있죠. 저도 있죠. 잠을 못 잤죠. 너무 죽을 뻔했죠. 잠을 못 자니까 몸이 허약하고, 그런데 잠을 못 자니까 진짜 귀에서 막 이명이 들리는 거예요. 혈액순환도 안 되고 그냥 정말 아팠어요. 몸이 아플 정도로 잠을 못 잤는데 제 자신이 저를 이렇게 돌본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불이랑 침대랑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해주고 이렇게 무드등도 켜주고 옆에서 가습기도 켜주고 노래도 켜주고. 되게 슬퍼하는 어른 하나가 있다면 그 어른을 어떻게 재워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저를 재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았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주려고 애쓰는 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질문이 너무 많은데? 질문이 너무 많은데요? 아니, 한 개씩 해주세요. 너무 많은데?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좋아요가 많은 순서대로 했는데 이제는 눈에 밟히는 거 위주로 한번 해볼게요. 이현님의 고3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저의 고3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하루가 너무 싫었고, 그 다음이 또 남아있는 것도 싫었고, 그 다음들이 어쨌거나 줄어들어서 D-Day가 오는 것도 싫었고,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옆으로 가든 어디 도망칠 데가 없다는 느낌이 너무 싫어서 고3 때가 싫었고, 저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고3이 그리웠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헛소리 나중에 너 나이 먹어서 하지 말아라 라고 일기에 써놨어요. 저 자신에게. 그런 세월이라고 압축을 할 수 있겠네요. 어떤 주제에 대한 생각 정리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일단 주제를 정합니다. 그 주제는 뭐냐면 그냥 이렇게 탁 어떤 현상이나 사색을 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어요. 이를테면 미술을 하는 것이 꼭 굶어 죽는 일일까? 라는 주제가 떠올랐다고 치면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답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대답들을 러프하게 하고 그것들의 순서를 논리 구조에 맞게 배열을 하고 이것들을 뒷받침하는 내용들을 적습니다. 그냥 논설문, 기사 뭐 이런 거 적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 구조로 저는 글쓰기를 배웠기 때문에 대본도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좋아하는 과자. 좋아하는 과자. 저는 과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초콜릿을 좋아합니다. 그 안에서도 이 페레로 로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혼자서 30개 사서 다 먹은 적이 있습니다. 페레로 로쉐 좋아하고요.
취미로 그림 그리고 싶어서 전부터 몇 번이고 연습하려고 해봤는데 매번 그림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생초보가 그림을 시작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 생초보면 좀 누가 알려주는 게 좋아요. 뭐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거나 제일 좋은 거는 학원에 가는 거겠죠. 학원에 이렇게 가서 선생님들한테 배우는 거. 그럼 옆에 그리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 거 보면서 같이 보고 배우고 같이 못 그리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하고 이렇게 뭐 이야기 나누고 그림 그리는 친구들이 조금 생기면 덜 외롭고 흥미가 생기실 거예요. 그 배울 수 있는 속도 같은 것도 굉장히 빨라지고요. 이현님의 캐릭터인 조명은 어떻게 생각한 아이디어고 뭐 그런 거를 만들 때의 팁이 있나요? 이 캐릭터가 있죠. 이 전구 캐릭터는 제가 과제를 하다가 만들었습니다. 과제를 하다가 그리고 나 외에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오브제가 무언가 없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전구가 떠올랐어요. 왜냐면 전구는 뭔가 빛나는 존재고 수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화나면서 언젠가는 꺼진다라는 게 저는 사람 같았거든요. 되게 단순하고 명확해서. 그래서 그거를 저라고 하고 있지만 저는 이걸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으로 이 캐릭터를 그렸고요. 그러니까 이런 캐릭터를 만드는 방법은 따로 있나? 제가 캐릭터 같은 거를 원래 만들어서 이입을 못했어요. 옛날에 그런 중고등학교 때 뭐 나만의 캐릭터, 뭐 자케라고 하죠. 그런 걸 만들어서 여러 번 해봤으나 그냥 한 번 그리는 그림에 그치지 그게 내 캐릭터 같다는 애착이 생기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애착이 생기는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방법이 그게 완성될 때까지 만들어 보는 거? 저는 그 방법밖에 못 찾았어요. 혹시 다른 방법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현님은 어떻게 꿈을 결정하셔서 전공으로 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냥 막연히 생각을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뭐가 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객관적으로 노답이라는 그러니까 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림은 어떨까 했을 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을 한 거예요.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남들보다 잘하기도 하고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그런 수월함을 느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할 때는 열심히 해도 그게 잘 안 됐어.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갈 길이 정해져 있구나 라는 거를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알았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와 그림이라는 그런 되게 흔하게 부딪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적은 노력으로 더 잘 되는 이 친구를 보면서 이거를 살리는 게 마땅하겠다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안정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공부는 경쟁자 자체가 너무 많아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상위 5% 안에는 들어야 되는데 그게 95% 되기가 쉬운 세상에서 그게 무슨 안정이에요. 저는 차라리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확률이 더 높은 게 그림이라고 생각을 했고 절대 전혀 후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만년필을 많이 가지게 된 이유는 저는 만년필을 제 돈 주고 산 거는 2개밖에 없습니다. 라미 조이랑 라미 사파리 투명한 거 하나인데 그거는 왜 샀냐면 독일 여행 갔을 때 너무 싼 거예요. 너무 싸서 산 거예요.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샀고 나머지 지금 만년필이 또 2개가 있는데 그거는 받았습니다. 그렇게 만년필이 총 4개가 있어요. 그래서 많이 가지려고 한 게 아닌데 그렇게 됐네요. 중1 때 입시미술 배우면 너무 빠른가요? 네, 너무 빠릅니다. 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너무 빨라요. 그때는 공부를 하거나 내 다른 취미를 찾거나 여러 가지 진로 탐색에 시간을 갖는 게 좀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냥 중1 때 여건이 돼서 하면 좋은데 꼭 그때 할 필요는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내가 미술을 잘하는지 가망이 있는지는 어떻게 알아보나요? 그거는 몰라요. 본인이 그 확신을 갖고 뭔가를 시작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시작 단계에서는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시작 단계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확률을 높이는 일이 그냥 우리 평생의 과업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모르고 시작 단계에선 누구나 확률이 0%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씩 노력을 하면서 확률을 70, 80 이렇게 올리는 거죠. 확률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애초에 70, 80%의 확률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다듬어가면서 만드는 거지. 근데 그게 확률이 쉽게 생기는 분야가 있고 안 생기는 분야가 있어요. 확률에 느는 속도 자체가 다르거든요.
그게 만약에 그림에서 이런 성공할 기미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보이면 근데 그림을 그리면서 꼭 성공을 해야 되나요? 이 질문 먼저 해보세요. 성공이 뭔지 본인이 정의를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현님의 인간관계론이 궁금합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다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취향을 존중하려고 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내가 존중을 받으니까. 그래서 남한테 어떻게 보면은 관심이 없고 무심하고 오지랖이 거의 없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오지랖을 너무 많이 부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 다른 사람을 궁금해하는 게 신기해요. 왜 그렇게 사람을 궁금해하지? 저는 그냥 남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 그래서 좀 미련이 없는 편입니다. 왜 그렇게 멋있으세요? 저는 진짜 하나도 멋있지 않습니다. 미대 졸업하신 분께 꼭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학교 때 인맥이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반반. 일단 중요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인맥으로서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의 그런 스타일이나 나의 성격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오래 봐주는 그냥 친구로서 중요한 거지 얘네가 나를 어떤 취업의 길로 이끌어주고 뭐 하고 이런 거는 없어요. 특히 교수님, 저는 교수님 덕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선후배, 친하지도 않아서 덕도 못 받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내 선후배라 봤자 1, 2년 차인데 왜 얘네가 당장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싶었어요. 근데 나이를 먹으면서 도움을 받는 거는 있겠죠. 근데 저는 대학교 내에서 도움을 받지 못했고요. 대학교 외에서 만난 외부 사람들에게 도움을 더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은 이 외부 사람들은 미대를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미술을 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술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걸 저한테 연결을 시켜줘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미술에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자기들이 해. 나 안 알려줘.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으로서 필요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그런 작업이나 뭔가 커리어나 이런 거에서 서로 도움을 많이 받기 때문에 저는 대외건 대내건 어느 정도는 인맥의 관리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지만 교수님 선후배 덧없는 것 같아요. 전 동기 사랑, 나라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림 소재, 주제 어떻게 정하나요? 저는 그리고 싶은 게 딱히 떠오르지 않으면 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싶은 것이 제 평생의 소재입니다. 취미로 하고 싶은 그림, 학원 꼭 다녀야 할까요? 아니요. 다니기 싫으면 안 다녀도 됩니다. 우리 집 TV 리모컨이 어디 있죠? 그거 이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따가 찾아가세요. 그림을 그리기가 너무 싫어질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림을 안 그립니다. 싫은데 왜 해? 그림은 좋으려고 하는 거지. 저는 그래요. 그림이 꼭 메시지를 전달해야 하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림의 메시지는 없어도 누군가는 느낄 수 있는 거고 있어도 누군가는 느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필수적인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든 그림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만큼 뭐든 메시지가 될 수 있겠죠. 메시지가 없는 것도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이현님만의 말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말을 잘하는 방법은 어느 정도는 타고나야 돼요. 왜냐면은 저는 말을 잘하기 위해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주변에 본 말을 잘하는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노력 방법은 글쎄요. 좀 다른 분들이 만든 영상을 참고하는 게 그런 거는 있어요.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해두고 나의 주관이 있으면 절대 말하는 게 막힘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면접도 되게 잘 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주관을 세워두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죠. 그게 없으니까 뭔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연애관을 묻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저는 올해 연애를 하지 않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 말은 그 다음 해에는 만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당분간은 연애 생각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연애는 그냥 할 수도 있는 거고 안 할 수도 있는 거. 그냥 그 정도의 선택지? 그래서 이게 필수인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꾼들이 있는데 저는 사랑꾼이 아닙니다. 그래서 연애 2020년엔 없다. 그리고 그 다음도 아마 없을 것 같은데 별로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랑을 하는 것만큼 사랑을 하지 않는 것도 되게 좋은 상태인 것 같아요, 저는. 이현님 유튜브 시작한 계기가 궁금합니다.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그냥 유튜브 되게 많이 봤어요. 많이 보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 먹방, 요리 이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많이 보다 보니까 흥미가 생겼고 그 다음으로는 그림 유튜브 뭐 없을까 했는데 괜찮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그림 유튜버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왜 안 하지? 하면서 했고 제 주변에 그림을 배우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에게 알려준다는 느낌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면 재밌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었고 일단 저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당시에. 시간도 많았고 뭐 영상 편집이야 어도비를 제가 웬만큼 할 수 있는데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나 포토샵이나 인디자인이나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뭐 프리미어라고 못하겠어? 하면서 독학을 하니까 또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안 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선호하는 그림 스타일이 있으신가요? 저는 미니멀하거나 진짜 너무 잘 그렸거나 그 두 가지를 좋아합니다. 완전 딱 봤을 때 막 분위기가 막 장난이 아니거나 그런 그림들을 좋아하는데 제가 그리는 거는 이쪽에 가까워요. 이런 거는 보는 게 더 좋고요. 발음이 너무 좋으신데 따로 연습하는 건가요? 연습을 따로 하지 않는데 이게 개인 스타일이 나오는 것 같아요. 또박또박 말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말하게 되지 않나? 저는 옛날부터 또박또박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유튜브 촬영할 때의 발성이랑 친구들이랑 말할 때 발성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야 영상으로 보니까 네 목소리가 괜찮더라 이래요. 그럼 뭐 실제로 별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라이브랑 저의 그냥 다른 녹화해서 만든 콘텐츠 영상이랑 되게 느낌이 다르다는 걸 아실 텐데 그 정도의 의식 차이만 두고 있고 별다른 팁은 없습니다. 디자인 회사 실기는 어떤 식으로 보나요? 저희 회사에서 실기를 봤는데 저는 이 회사에서만 실기를 보고 딴 데서는 안 봤는데 이 회사에서 볼 때는 뭐 어쩌고저쩌고 패키지를 디자인하시오 이렇게 나와서 그거를 디자인했습니다. 2시간 동안. 그런 실기 테스트를 봤어요. 아니면 뭐 어떤 데는 배너 디자인을 하시오, 뭐 브랜딩 어쩌고를 하시오, 뭐 주제가 회사마다 다양하더라고요. 트레이싱도 그림에 도움이 될까요? 저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편한 방법이잖아요, 그림을 그리는. 근데 편한 방법으로는 늘지가 않아요. 이거는 그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오른쪽 손목에 흉터는 어쩌다가 생기신 건가요?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날카로운 쇠문이 있었어요. 저의 속셈 학원에 있었습니다. 여기 한번 칵 부딪힌 다음에 이게 패여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유튜브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인스타그램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이하님께서 디자인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무엇일까요? 그리시는 것 보면 서양화 쪽으로 할 법도 한데 저는 그림만 그려서 그러니까 나중에는 먹고 살 수 있다고 쳐도 당장에는 먹고 살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저를 부양하기 위한 방법이었죠. 네,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게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도 솔직히 디자인은 요 정도의 느낌이에요. 저의 뭐 어떤 사명감 이런 게 솔직히 고백하자면 없어요.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제 커리어에 욕심이 없고 계속 키워갈 생각이 없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들으면 되게 그러실 텐데. 그럼 뭐 어떻게 내가 그런 걸. 어떤 향기 좋아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향은 약간 우디한 향. 나무 냄새를 정말 좋아하고요. 최근에는 그런 귤 냄새나 섬유유연제, 바람, 겨울, 봄, 가을, 장마 이런 냄새를 좋아해요. 스스로가 현명하다고 확신하시나요? 확신? 그거 확신하면 미친 거 아닌가? 확신하지 않아요. 굉장히 우매한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상 본인이 제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랑스럽고 뿌듯하다고 생각해왔던 것이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고 결국엔 열등감에만 푹 찌들었을 때가 있으셨나요? 미술 입시생인데 너무 자존감도 뚝뚝 떨어지고 고민이에요. 완전 있죠. 와, 이게 내가 그림을 해도 되는 걸까? 이거 답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출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장치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놨고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치가 디자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림 하나 망하는 게 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책 추천 영상에서도 곁다리 작업이 중요하다 이런 말을 했는데 곁다리 작업들이 위로가 돼요. 이거 하나만 하면 이거 망하면 진짜 끝인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 개의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학생이라면 공부일 수도 있고 대학생이라면 뭐 여러 가지 복수 전공일 수도 있고 동호회나 여러 뭐 다른 취미를 하는 거나 방법이 되게 많아요. 아무튼 그림만 하지 않는 거. 이게 저의 해결 방법이었어요. 블로그를 주기적으로 비공개하는 이유는요. 왜냐면은 이게 글이 남잖아요. 글이 남는데 되게 생각이 저는 자주 바뀐단 말이죠. 생각이 자주 바뀌는데 이게 남들은 보고 이 사람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어서 생각이 바뀐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마다 비공개로 바꾸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로 돈을 벌어야 행복하다고 말을 하는데 이현님은 좋아하는 일, 하고 싶은 일로 진로를 선택하셨을 때 내게 맞는 길인지 확신할 수 없는 불안감과 실패할 두려움이 있으셨나요? 있으셨다면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당연히 있죠.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게 저의 경우 굉장히 나눠져 있었어요. 이게 그림이었고 이게 디자인이었죠. 저의 경우 좋아하는 일이 결국에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일을 함으로써 좋아하는 일을 부양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리스크를 좀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감과 실패할 두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방법을 마련을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만 하기에는 이 좋아하는 일이 발전을 하고 나중에 그런 어느 정도 성공의 가망이 있을 때까지 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게 잘하는 일은 어느 정도는 그게 확보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 일을 병행을 하면서 특히나 얘를 부양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이거의 균형을 맞추려고 했죠. 주로 만년필이나 펜으로 그리시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선명해서 좋아요. 근데 볼펜은 그 맛이 살지 않아요. 저는 볼펜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이 잉크가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나 이런 필기감이나 이런 게 만년필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저는 만년필을 쓰고 그렇습니다. 이현님의 그림에서의 가치관이나 좌우명이 궁금해요. 좋은 것은 언제나 누구에게나 좋다. 그러니까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림은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좋은 거는 웬만한 사람들을 만족시키거든요. 그런 거를 하고 싶어요. 그냥 누가 봐도 내 만족도 되고 이걸 본 다른 사람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게 제가 생각하는 좋은 그림이고 정말 좋은 거는 웬만한 사람들에게 좋더라고요. 자신이 가장 무력하다고 느끼실 때는 언제였나요? 저는 항상 무력감을 느껴요. 일단은 슬플 때. 슬프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자주 슬퍼요. 이게 너무 자주 돼서 이게 사실은 안 슬픈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되게 자주 슬퍼요. 그럴 때 이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러려니 해요. 그렇게밖에 아직은 못하겠어요. 이현님의 이상형 궁금해요. 저는 맞춤법 틀리지 않는 사람. 그리고 맞춤법 중요시 여기는 사람. 더 좋은 거는 띄어쓰기까지. 이 두 개가 되어 있는 사람을 아주 높게 칩니다. 유튜브 수익 굉장히 궁금한 그거죠. 유튜브 수익은 엄청 많이 막 몇 천만 원 이렇게 버는 거 아니고요. 제 월급보다 조금 더 법니다.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제2의 월급인 거죠. 이현님, 다한증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해요. 최대한 번지는 도구, 파스텔 이런 거 아예 안 쓰고요. 손에 묻는 재료 정말 안 좋아하고 그냥 이렇게 잘 말려가면서 할 수 있는 건식 재료 혹은 디지털 이런 것들을 선호합니다. 포토샵은 어떻게 배우셨나요? 저는 초등학교 때 장미가족의 태그 교실에서 배웠어요. 그래서 지금도 포토샵 하는 방법이 굉장히 야매해요. 근데 야매일 수밖에 없는 게 안 알려줘요. 뭐 대학교 간다고 해서 어디 학원을 다니는 게 아니면. 근데 웬만큼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때 했을 정도니까. 이거는 독학이 진짜 완전히
가능합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영상이 되게 잘 나와 있잖아요. 진짜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포토샵 독학이에요. 그림 그릴 때 저는 초콜릿 먹으면서 그리는데 작가님은 뭐 드시나요? 저는 차를 마시면서 합니다. 왜냐면은 그림을 그릴 때 되게 손발이 차지는 순간이 많아요. 그래서 좀 혈액순환, 그리고 그림을 다 씻고 자기 직전에 그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빨에 끼고 양치해야 되고 이런 거는 잘 안 먹고 그냥 이렇게 옅게 우린 차를 마셔서 입 헹구고 잡니다. 사람들이 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는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저는 제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선명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하거나 이래서 선명한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고 명확해서 선명하다, 쉽다, 그리고 간결하다. 이게 제가 바라는 표현 방법이자 원하는 느낌입니다. 1년 전 Q&A를 했을 때와 현재의 달라진 점.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가 이제 한 1년 정도 거의 다 돼가고 있고요. 한 달을 채우면 1년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디자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 디자이너로서의 성취가 있고 또 유튜브 영상을 정말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저는 소속사도 있고 뭐 출판 계약도 맺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기업과 그런 콜라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의 규모가 확실히 확장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엿한 유튜버가 되었다? 그때가 그러니까 7만이었죠. 근데 지금 36.6만이니까 거의 뭐 30만 분이 저를 구독을 해주신 거? 이게 또 엄청나게 큰 변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현님도 학교 다니실 때 수업 시간에 교과서에 낙서하셨나요?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뭐 그렸더라? 그냥 이렇게 막 입술 같은 거를 되게 많이 그렸어요. 졸라맨 같은 건 안 그리고 입술을 여러 가지 그렸던 기억이 나네요. 평소에 즐겨 들으시는 노래가 궁금해요. 이거 시기에 따라 다른데 요즘에는 챗 베이커 노래 무한 반복하고 있고 Thanks for Coming 이분의 플레이리스트를 많이 듣고 있어요. 대학교 진학하고 군대 가니 미술에 제대로 관심이 생겨서 어떻게 어디서부터 제대로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과도 미술과는 상관없는 거고 나이도 23살이고 어떻게 할까요? 근데 꼭 전공을 그러니까 미술로 진로를 하고 싶다면 전공을 하는 게 좋겠지만 비전공자인데 미술 하는 사람 정말 많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먼저 찾아보세요. 그냥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라 생각보다 세상에 굉장히 많은 미술인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인스타나 이런 거를 다양하게 팔로우하면서 특히 그 사람들은 그게 어느 정도 반열에 올라갔으니까 우리가 쉽게 찾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인터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보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의 방법이 절대 그 여러분의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각자의 그거니까 참고만 하세요. 저는 이런 케이스가 아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상업성이 없고 대중성도 없는 작품을 하는 건 제 인생에 도움도 안 되고 의미도 없을까요? 절대 전혀 의미 완전히 있죠. 내가 좋아하는데 결국에는 내 만족이 저는 그림 그리는 가장 큰 이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내 만족을 준다면 저는 무조건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거 자체가 그림의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도움도 되고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 결혼이나 자녀 관련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에서 이렇게 대를 끊어버리고 싶습니다. 우리 엄마가 들으면 속상하시겠다. 그러니까 제가 저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제 자식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이런 거 원하지 않아요. 자식은 이게 이미 그려온 그림들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생각이나 자식 낳을 생각 없음. 올해 가고 싶은 여행지. 저는 바르셀로나. 가봤는데 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베트남. 그냥 가고 싶어요. 미술을 할 때 공부까지 잘해야 대학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공부를 꼭 잘해야만 대학에 갈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공부를 못해도 대학은 갈 수 있어요. 어떤 대학을 가느냐의 차이죠. 그러니까 내가 욕심내는 대학이 공부도 잘해야 되는 학교다. 그럼 공부를 해야죠. 어떻게 공부 안 하고 여기를 어떻게 가요? 근데 내가 아무 대학이나 그냥 대학에 들어가는 게 목표다. 그러면은 그냥 돈만 있어도 갈 수 있어요. 그거 뭐
진짜 뭐 아무 대학이나 간다? 아니면 정말 아무 데는 갈 곳이 널려 있어요. 근데 가고 싶은 데가 보통 이런 쪽일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을 하는 것부터가 공부가 하기 싫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들은 여기를 못 가요. 그거는 알아두셔야 돼요. 굿즈 만들어서 파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그거를 이제 파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이 있는데 한 번은 팔아서 전액을 기부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께 그림을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저로서도 이 후원을 할 수 있다는 게 엄청 큰 인생의 뿌듯한 경험이잖아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올해 뭔가 펀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러프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월급날이라고 치킨 쏘는 동생도 이현님 유튜브 구독하시나요? 구독하고 있어요. 굉장히 뭐 100명 미만일 때부터 저를 구독해 줬는데 동생이 막 그러죠.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하면 막 볼륨을 막 끈대요. 너무 오그라든다고. 부들부들. 그림을 학원 가서 배우지 않고 독학하는 건 많이 힘들까요? 네, 힘듭니다. 힘들 수도 있고 재밌게 하면 안 힘들겠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학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저희가 사랑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정말 매 순간 항상 느끼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큰 사랑을 받아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이현님, 고등학생 때 공부를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냥 학교 일과 시간에 공부하고 야자 시간에 공부하고 나머지 이제 학원을 한 이틀 정도 가고 그리고 주말에는 학원을 풀로 다닌단 말이죠. 이 시간을 뺀 나머지를 그냥 그림을 아예 손도 안 댔어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도 안 들었어요. 그냥 공부만 했어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 않아서 여러분께 귀감이 될 만한 그런 답변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현님 본인을 관종지수로 점수를 매긴다면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건가요? 저는 101점을 주겠습니다. 만화체에서 드로잉풍으로 그림체가 바뀌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옛날에는 만화책을 많이 봤어요. 근데 나중에는 만화책을 아예 안 봤어요. 게임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영화나 뭐 회화 그림이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러니까 관심사가 바뀌면서 내 취향이 또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림체가 자연스럽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말씀을 예쁘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고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거는 그 어느 누가 봐도 상관이 없는 전체 이용가로 말한다. 이렇게 다짐하고 만들면 말을 예쁘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보고 있다. 내 직장 동료나 상사도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부모님도 보고 계시고 제 직장 동료분들도 보고 계시거든요. 그렇게 사람들을 의식하다 보면 예쁘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동물이랑 식물이랑 물건 그리는 것 중에 무엇이 제일 좋은가요? 저는 사람 그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민을 간다면 어느 나라로? 저는 독일입니다. 저녁 추천해주세요. 저는 아까 유미의 세포들에서 떡볶이를 봤으므로 오늘 저녁은 아무래도 떡볶이를 먹어야 할 것 같은 강한 기분이 듭니다. 그냥 너무 힘들 때 뭘 해야 할까요? 그냥 너무 힘들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이건 정말 잘 샀다 하는 물건이 있나요? 발뮤다 토스터기. 너무너무 잘 샀다고 생각을 해요. 거의 항상 호텔 조식을 먹는 기분으로 살고 있어요. 너무 좋습니다. 디자이너라는 직업에 만족하시나요? 직업으로서는 만족을 해요.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근데 막 인생 직업 이런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저는 유튜버가 더 좋아요. 미술 동아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요? 한 명씩 이제 모델로 이렇게 서서 그 사람 보고 그리는 거? 옷 입고요, 옷 입고. 누드 그렇게 말고. 그렇게 서로 크로키처럼 시간 정해놓고 포즈 취해가면서 그리는 거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내가 그리워질 때가 있나요?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하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는데 지금 분명히 더 나아진 부분이나 그 돌아가기 또 하고 싶지 않은 고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런 것만 떠올려도 별로 돌아가고 싶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생을 떠올린다. 이게 방법이고요. 이현님 손에 금은 어디 숨겨 놓았나요?
그게 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양과 질. 저는 둘을 선택하라고 하면 질입니다. 스스로의 평범함을 받아들이는 게 겁이 나요. 받아들이는데 요령이 있을까요? 평범함이라는 게 되게 안정적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일반인 되기가 어렵잖아요. 일반인의 기준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래서 평범이 안정이라고 생각하면은 이것도 썩 나쁘거나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저는 평범함을 응원해요. 진심으로. 연님께 좋아요를 받으려면 뭘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인스타그램 댓글은 제가 항상 좋아요를 달아드리고 있습니다. 이연님 그림이 너무 예뻐서 가끔씩 푸사로 쓰고 싶은데 해도 되는지 궁금해요. 네, 푸사 가능합니다. 배경화면 가능합니다. 많이 홍보해주세요. 아이패드나 컴퓨터로 그릴 때 사이즈를 보통 몇으로 하시나요? 저는 정사각형,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올릴 때는 2000 픽셀 그리고 2000 픽셀도 하고요. 컴퓨터로 할 때는 A4 기준으로 합니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 저는 그냥 그렇게 해요. 그게 규격화된 게 편해서. 수영 vs 조깅. 저는 수영입니다. 수영이 너무 좋아요. 근데 수영과 산책이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산책도 못지않게 좋아하기 때문에. 처음 만년필 사면 어느 걸로 사는 게 좋을까요? 라미 사파리. 지금 쓰고 있는 게 라미 사파리입니다. 유튜브에서 주셨어요. 이현님은 60살 정도 되었을 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목표세요? 저는 수영이요. 수영하는 할머니. 수영도 하고 수영한 다음에 그림 그리는 할머니. 그게 저의 목표예요. 할머니가 되어서도 굉장히 빠르게 30초 만에 사람을 그릴 수 있는 그런 날랜 손을 갖고 있는 금손 할머니가 되면 너무 멋있지 않을까요? 공허함을 이기는 방법은 공허함이 공허함이라고 생각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허무? 이런 게 허무한 거는 슬픈 일이 아니라 되게 당연한 일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좀 괜찮아져요. 정말로. 그러니까 이거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세요. 아, 내가 공허하구나. 아, 공허가 이런 느낌이구나. 공허는 공허네. 와, 듣던 대로네. 하는 정도로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100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현님은 어떻게 그림을 시작하였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그냥 그렸어요. 그냥 이렇게 어렸을 적에 엎드려서 언니가 그림 그리는 거를 제가 따라 그렸어요. 언니는 그림을 똑바로 그리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거꾸로 보고 그린 거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래서 둘이서 A4 용지 한 장을 대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었거든요. 그게 저의 최초의 그림을 그린 기억이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A4 용지를 제가 마음껏 뽑았어도 아무런 뭐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게 냅두셨어요. 그러니까 했어요. 그냥 하고 싶어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시작이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굉장히 멋진 부분인 것 같아요. 아무튼 저는 이렇게 1시간 25분 정도 걸렸네요. 편집하면 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100개의 질문을 여러 가지 단순한 그림으로 답변을 했고요. 이 질문과 답변이 여러분들께 소소한 재미와 뭐 그런 유용한 도움 같은 게 혹시라도 될 수 있으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 마음을 갖고 영상은 여기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떡볶이를 먹으러 갈게요. 그럼 고맙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